2024년 어느 봄날 스리랑카에서 온 교환학생 아룬이 한국의 한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13만 원이 든 하얀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죠.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단 하루. 부모님이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의 아룬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하루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날이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스리랑카에서 힘들게 모아서 보내주신 113만 원. 저에게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돈이었죠. 한국 돈으로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몇 달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서 하얀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한 장 한 장 세어보면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일정이 너무 바빴어요. 오전에는 교수님과의 면담이 있었고, 오후에는 동아리 모임,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약속까지. 평소 같으면 등록금부터 먼저 납부하고 다른 일을 했을 텐데,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이 갑자기 앞당겨져서 순서가 뒤바뀌게 된 거죠. 교수님과의 면담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다음 학기 수강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받았거든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아직 어색해서 더 시간이 걸렸죠. 교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계속 가방 속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급하게 동아리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환영 모임을 준비해 줬거든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등록금을 납부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동아리 모임에서도 저는 계속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 가방을 꼭 껴안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습관이라고 대답했어요. 중요한 돈이 들어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괜히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 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예쁜 카페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나오면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방이 평소보다 가벼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말이에요. 급하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책도 있고 노트도 있고 펜도 있고 그런데 하얀 봉투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뒤져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113만 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 미래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몇 달간 고생해서 모아주신 돈을 제가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친구들이 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졌으니까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죠. 친구들은 당황하면서도 저를 달래주려고 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떨어뜨렸을 거니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은 안전한 나라니까 누군가 주워서 신고했을 거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급하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바닥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교수님 연구실 앞, 복도, 동아리방, 카페까지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봤지만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내일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큰 돈을 누가 그냥 신고하겠어요? 특히 봉투 안에 든 게 현금이라면 더욱 그렇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경찰관분께서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번역 앱을 켜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 상황을 설명했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 종이 한 장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113만 원은 이미 누군가 주워갔을 거고 아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학업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시 돈을 보내달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야 할까? 하지만 비자 문제로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하얀 봉투가 나타났어요. 제가 봉투를 쫓아가는데 계속 멀어져만 가는 꿈이었죠. 일어나서도 한동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등록금 납부 마감일인데 저에게는 낼 돈이 없었어요. 학교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연 받아줄까요? 친구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밤사이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당연히 아무 연락도 없었죠. 친구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위로해줬어요. 기적이라. 정말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정말로 일어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 시각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60대 여성 정순자 씨가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은 평범하지 않은 발견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2시쯤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봤어요. 밤새 누군가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고 접수 창구에서 뭔가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께서 뭔가를 들고 계시면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들고 계신 게 하얀 봉투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봉투가 제 것일까요? 하지만 세상에 하얀 봉투가 얼마나 많겠어요. 괜한 희망을 품으면 더 실망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 뭔가를 말씀드리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도 저희 쪽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경찰관분께서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제 113만 원을 분실 신고하신 분이 맞냐고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서 힘이 빠질 뻔했어요. 친구가 제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의 소리치다시피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죠. 경찰관분께서 할머니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정순자 씨라고 오늘 아침에 분실물을 신고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정순자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면서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봉투를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분명히 제가 은행에서 뽑아서 넣어둔 그 돈들이었거든요.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113만 원이 그대로, 정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순자 할머니께 달려가서 꼭 안아드렸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실례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어로, 영어로, 심지어 스리랑카 말로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순자 할머니께서는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달래주셨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제 할머니 같았죠. 경찰관분께서 정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이 봉투를 찾으셨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는데 어제 아침에 길가에서 이 봉투를 발견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는데 봉투가 너무 두툼해서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아서 주워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져가서 확인해 보니 많은 현금이 들어있었고 분명히 누군가 급하게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날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오늘 아침 일찍 오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계속 허둥댔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된 인사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통역을 부탁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전해드려 주세요. 이 돈이 없었다면 저는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라고 전해주세요. 친구가 제 말을 할머니께 전해드리니 할머니께서 손을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113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할머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도움이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할머니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내 돈을 되찾은 건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친구도 너무 놀라워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천사 같은 할머니 이야기를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요. 부모님께서는 꼭 정순자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요.
정순자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정직함과 친절함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후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에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같은 유학생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린 댓글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해 였어요. 외국인이 쓴 댓글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표시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비슷한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존중을 가르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칭찬이었죠.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나는 한국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제 이야기를 읽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 하나의 경험이 한국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정순자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는 그 한마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겸손함이 진짜 아름다운 거야. 선한 일을 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른 나라였다면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자랑했을 텐데 이 할머니는 정말 다르시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할머니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댓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 이 문장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국 관련 좋은 소식에도 사람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은 신뢰가 높은 사회가 그래였어요. 한 문장으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한국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나 싶었어요. 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여행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나도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우편으로 다시 받았어. 서울에서 휴대폰을 두고 왔는데 누군가 소리쳐서 알려줬어. 한국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버스 회사에서 친절하게 찾아줬어.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경험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온 사람의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누가 내 차에 침입해서 동전 $2 83센트를 훔쳐갔어라는 거였어요. 겨우 몇백 원 정도의 동전도 훔쳐가는 곳과 113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곳의 차이를 보여주는 댓글이었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댓글도 많았어요. 유럽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카드는 취소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대로 돌아온다니 정말 신기해라는 댓글이었어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아니, 제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인 거죠. 댓글 중에는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한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순자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신 걸 보면 이런 정직함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감동적인 댓글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정말 존경스러워.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한국 전체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이 스리랑카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계기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한국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외국인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사물함 결제기에 신용카드를 두고 왔대요. 그런데 그걸 찾은 사람이 카드를 맡겨줬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그 카드로 결제된 자기 사물함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카드를 돌려주는 것도 충분히 친절한 일인데 실수로 결제된 비용까지 대신 내준다니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같은 사람이 또 다른 경험담을 공유한 거였어요. 몇 년 후에는 제주도의 한 가게에 지갑을 두고 왔는데 그 가게에서 그 사람이 다시 올 때까지 지갑을 보관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농담으로 물건 좀 그만 잃어버리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오히려 부러웠어요. 2번이나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2016년에 한 외국인이 은행에 태블릿을 두고 왔는데 그게 한국 유학을 위해 900달러나 주고 산 거였대요. 정말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거라서 너무 당황했는데 은행에 돌아가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긴 댓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날 지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한 문장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한국의 대중교통시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도 정말 많았어요. 한 외국인은 한국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버스 회사에 전화했더니 지갑을 사무실에 맡아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실 가는 길까지 친절하게 알려줬고 가서 확인해 보니 지갑 안에 모든 내용물이 그대로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특히 강조한 말이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좋아하는 한 가지는 사람들의 정직함이었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K-팝이나 K-드라마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직함이라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의 경험담도 많았어요. 서울에서 지하철표를 사다가 매표소에 휴대폰을 두고 간 외국인이 있었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소리쳐서 알려주고 친절하게 건네줬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귀찮을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고마운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어요.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나이키 신발이 가득 든 쇼핑백을 두고 온 외국인이 있었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가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나이키 신발이면 분명 비싼 건데 그걸 몇 시간 동안 공원 벤치에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다니요. 이게 다른 나라였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성균관 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눈 오는 날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외국인이 있었는데 날씨가 점점 나빠져서 찾을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대요. 그런데 이틀 후에 한 학생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카드를 찾았고 도서관에 맡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외국인이 너무 고마워서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으니까 그냥 써도 된다고 했는데 그 한국 학생이 옳은 일이라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찾아준 학생의 마음도 고마워하는 외국인의 마음도 모두 아름다웠거든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한 외국인은 서울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고 해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침착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잖아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한국에 있으면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요. 책을 읽다가 휴대폰을 선반에 두고 온 외국인도 있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멀리 와 있었는데 시계로 계속 알림을 울려도 찾기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아주 친절한 분이 금방 알아차리고 휴대폰을 들고 와서 건네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리고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이었어요.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한 외국인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정말로 분실물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분실물이 곧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지만 말이야.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똑같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나라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언급한 건 한국의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이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한 외국인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야. 가끔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서먹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세대가 자랐을 때는 외국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걸 이해해야 해. 그것 말고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야. 이 댓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어르신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먹하실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정순자 할머니에 대한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건강으로 이 아름다운 선한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저분은 이 땅을 걷는 천사야. 이 댓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순자 할머니를 이 땅을 걷는 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할머니가 그런 정직함으로 인해 신의 축복을 더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한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모님이 매우 번창하고 건강한 긴 삶을 사시길 기원해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찾아준 분의 영혼에 축복이 있기리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정순자 할머니를 위해 좋은 마음을 보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은 최고의 아줌마. 모든 아줌마는 엄마야였어요.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모성적인 따뜻함을 딱 표현한 말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한국의 아줌마들, 할머니들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돌봐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정이 있으시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이라고 생각해요. 한 외국인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착한 아주머니라 좋은 마음과 영혼을 가졌네. 많은 축복을 보내드리고 싶어. 아름다운 영혼과 마음을 가진 멋진 할머니께 존경을 표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할머니들, 아줌마들의 따뜻한 마음이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외국인 한 명은 이런 재미있는 댓글도 남겼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정말 이렇게 입고 다니시네. K-드라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할머니들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드라마 속 따뜻한 인정, 정직한 문화가 모두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웃었어요. 외국인들이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와보니까 드라마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정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과 정직함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의 댓글을 읽어보면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한국과는 정말 다른 상황들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댓글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번은 누가 내 차에 침입해서 동전 $2 83센트를 훔쳐갔어. 겨우 하나로 몇천 원 정도의 동전도 훔쳐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113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한국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필리핀에서 온 사람의 댓글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필리핀은 가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를 버티려고 그 돈을 밥값으로 쓸 거야. 슬프지만 사실이야. 이 댓글을 읽고 저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가난이 사람들의 도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 사람도 슬프지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악은 가끔은 그 돈이 밥값으로도 안 가고 도박이나 마약 같은 나쁜 일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야. 너무 슬프지만 사실이지. 이런 현실을 듣고 나니까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욱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남의 돈을 탐내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정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댓글도 흥미로웠어요. 유럽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카드는 취소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대로 돌아온다니 정말 신기해. 유럽도 선진국이지만 한국만큼 분실물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예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니까요. 미국에서 온 사람의 댓글도 있었어요. 학비가 $815라고?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한 학기 학비보다 싸네. 한국의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걸 보여주는 댓글이었어요. 저렴한 학비에 안전하고 정직한 환경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한국이 유학 목적지로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일본에 살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한 일본 남성이 분실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어. 정말 내 휴대폰이었지. 너무 안심돼서 그 남자분을 껴안아 줬어. 일본도 정직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댓글이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문화적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가능해라는 댓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라는 뜻이겠죠. 중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중국인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어라거나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인이 150만 명이나 있기 때문이야 라는 댓글들이었는데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는 댓글들이었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서 K-어네스티 즉 한국의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외국인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내가 그래서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거야. 동의하면 다들 하트 눌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일화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정말 존경스러워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K-팝이나 K-드라마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인격과 문화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아. 모두 예의 바르고 가치를 중시하게 기르면 바로 이런 사회가 되는 거야 라는 댓글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분석이었죠. 실제로 한국은 어릴 때부터 정직함과 예의를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교육이 쌓여서 지금의 사회를 만든 것 같아요. 저긴 한국이잖아. 그러니 가능한 거야 라는 댓글도 재미있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신뢰가 높은 사회가 그래라는 댓글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 같았어요. 정말로 한국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나 싶었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해라는 문구가 하나의 밈처럼 퍼져나갔어요. 한국과 관련된 다른 좋은 소식들에도 사람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경험해 보니까 드라마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정말 이렇게 입고 다니시네. K-드라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라는 댓글처럼 말이에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인격과 사회 시스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사랑스러운 이야기야.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거든요. 특히 나 울게 만들지 마라는 댓글을 보고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정순자 할머니께서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길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신 것뿐이죠. 아마 할머니께서는 이 일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됐어요. 정순자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까지 기여한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이 스리랑카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정직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은 친절함이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연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국적이나 언어가 달라도 친절함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우리는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저도 정순자 할머니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받은 친절을 제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정순자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으니까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직함과 친절함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정순자 할머니 같은 아름다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서 언젠가는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